여러분이 서점에 갔을 때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책 표지들입니다.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 다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엔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 표지 스타일은 2014년 출간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원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의 책 표지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꾸준히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렸지만 출판계에 이런 류의 디자인이 퍼진 건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바로 이 책이 출간되었죠. 달러구트 꿈 백화점. 독특한 소재와 이국적인 인물들, 그 안에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줄거리로 어른을 위한 힐링 판타지라는 수식어를 얻은 책입니다. 인기를 얻어 2권까지 출간되었는데요. 책이 얼마나 팔렸을까요? 이 책의 판매량은 무려 100만 부를 넘어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매년 책 읽는 사람이 줄어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는 얘기만 들었던 것 같은데 100만 부 판매라니 좀 의외이기도 하고 놀라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3년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등장한 밀리언셀러는 출판계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4월 또 하나의 밀리언셀러가 등장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책이 100만 부 팔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밀리언셀러는 아몬드, 달러구트 꿈 백화점, 불편한 편의점 이렇게 딱 3가지입니다. 아몬드는 2017년에 처음 출간한 책이니 코로나 시기 유행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어쩌면 코로나19 시기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찾고 싶었던 건 평범한 일상, 힐링, 감동과 위로의 소재였던 게 이유일 수 있습니다. 책 디자인을 포함해 시대에 맞는 요소들이 마케팅적으로도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한 두 책이 성공을 거두고 나자 그 뒤부터 가게 건물을 정면으로 박아넣은 이미지에 무슨 점 같은 장소를 제목으로 내건 책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서점, 도서관, 목욕탕, 사진관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내세우는 것도 특징이지만 책 디자인 면에서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쨍한 빛과 파스텔 톤의 그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대체로 이미지를 정갈하게 표현하는 구성 방식 등이 말이죠. 마치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책 표지가 이래야만 되는 것처럼 출판사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따라해 내놓습니다. 이런 걸 따라하기 마케팅, 카피캣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반응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미 성공한 사례를 따라하는 카피캣 전략은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는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 책을 디자인하고 내놓는데 굳이 새롭게 마케팅적인 노력을 들이진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책 표지 스타일과 제목을 따라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책 표지를 따라하는 작품이 늘면서 한 삽화가가 비슷한 스타일로 여러 책 표지를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삽화를 그린 제딧 작가는 수상한 중고상점의 삽화도 그렸습니다. 참고로 이 두 출판사는 다른 출판사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을 그린 반지수 작가는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책들의 부엌,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 패밀리 트리,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의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여기엔 같은 출판사도 있고 다른 출판사도 있습니다. 나의 작가는 츠루카메 조산원, 수상한 목욕탕, 흔적을 지워드립니다. 복길 잡화점의 표지를 그렸습니다. 한 작가가 자신의 스타일로 여러 작품의 표지를 그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표지의 특성상 글을 쓴 작가도 다르고 이야기의 결도 다른데 비슷한 일러스트로만 책이 나오는 것은 독자로서 책을 제대로 고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출판사 샘앤파커스에서 인문학 도서인 벌거벗은 정신력을 발간하려는데 이때 나올 표지가
지난해 4월 출간된 도둑맞은 집중력의 표지를 표절했다는 겁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작가의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단순히 비슷한 스타일만이 아니라 폰트, 부제 위치, 띠지 스타일까지 거의 같은 걸 볼 수 있죠. 논란이 되자 샘앤파커스는 문제를 인지하고 표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는 앞서 베스트셀러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출간한 출판사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출간해낸 대형 출판사마저 이 카피캣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는 듯해 씁쓸합니다. 좋은 책을 출간하여 독자와 작가를 연결해주는 제대로 된 출판사라면 책을 내기 전 최소한의 양심은 챙겨야 하지는 않을까요? 출판계의 카피캣 논란, 이런 책 표지 따라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